하기, 보이고, 누르고, 풀리고, 그 생각하게 하면 쓰리고가 가능해지죠? 왜 웃냐면, 우리 감독님은 처음 찍는데 이거 사인을 너무 천천히 주셔가지고 막 선생님 계속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자, 우리 오늘 드디어 이제 방정식 단원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4단원이에요. 예, 그치? 오늘은 방정식이 뭔지, 항등식이 뭔지, 그리고 해가 갖는 의미, 또 등식의 성질 요 정도 보도록 할 거예요. 요 정도라고 했는데 좀 많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개념만 딱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복습하면서 투고까지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개념 또 복습하고 문제 풀면서 쓰리고 완성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페이지 확인하시고요. 고쌤을 천사로 만들어주는 제자. 짠! 오늘은 우리 소연이 메모했어요. 소연이가, 강의가, 졸리지도 않고 이해도 너무 잘 돼서 좋다고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들어서 완강할 거라고. 소연아, 쌤이 지켜보고 있어요? 약속을 꼭 지킬 거라고 생각하면서 쌤도 약속 지키고 있잖아. 쌤이 이름 꼭 불러주겠다고 했는데 소연이 보고 있지요. 그쵸? 자, 우리 소연이를 비롯한 모든 제자 여러분 언제나 힘내시고요. 그러면 정말 쉬운 개념 정리로 고할게요. 자, 정말 쉬운 개념 정리로 싹 보이기 시작하죠. 원고부터 출발할게요. 세 번째예요. 자, 오늘 NG도 장렬하고 쌤 자료도 두고 오고 참, 난관이 많은 날이에요. 난관을 딛고 자, 지금부터 촬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오프닝에서 보면 단원 이름이 방정식과 항등식이잖아. 그쵸? 근데 요 방정식이나 항등식은 등식의 한 종류들인데, 자, 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요렇게 생긴 기호가 들어있는 모든 식을 말해요. 자, 요렇게 생긴 기호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같은 걸 나타내는 기호야. 같을 등.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이름은 한자지를 이용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등호가 들어간 모든 식, 같음을 나타내는 모든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뭐 잘 나오진 않아요. 너무 쉬워서 인간적으로. 근데 혹시라도 다음 중 등식인 것을 골라라, 아닌 것을 발라내라 이렇게 나오면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등호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지지. 그쵸? 자, 요 왼쪽을 우리는 왼쪽에 있는 측면, 그래서 왼쪽에 있다. 그래서 좌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럼 왠지 뭘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쪽, 그러니까 오른쪽, 그죠? 오른쪽 측면. 그래서 우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좌변, 우변. 그 다음에 얘네를 합쳐서 얘기할 때는 두 개를 한꺼번에 양쪽 두 개를 한꺼번에 말하는 것을 양변이라고 해요. 근데 뭐 좌변, 우변 그 다음에 뭐 등식의 양변에 어떻게 했을 때 요딴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것도 없고 중요한 것도 별로 없긴 한데 선생님 요거 하나만 더 강조할게요. 자, 일단 등식은 뭐라고? 등식은요. 등호가 들어간 모든 식이라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등호가 이렇게 들어있는 식 중에서 이제 각자의 생김새에 맞게 이름을 붙이고 구분을 해볼 거거든요. 자, 특히 중학교 1학년 때는 이게 이 주어진 등식이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얘네를 구분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사실 앞에 왼쪽에 있던 식이랑 똑같은 놈이지요. 그죠? 일단은 등식이에요. 등식은 등식인데 보니까 x가 들어있잖아. 그쵸? 이 x는 뭐냐면 여기서 2, 그 다음 마이너스 1, 3 이런 건 숫자가 완전 확정되어 있어요. 그치? 근데 이 x라는 건 요 자리에 아무 숫자나 다 넣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도 넣어볼 수 있고요. 2도 넣어볼 수 있고요. 등등등 더 넣어볼 수도 있어요. 즉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어. 아직 안 정해져서 수를 많이 넣어볼 수 있는 공간. 아직 안 정해졌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지수라고 해요. 미지수.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각종 다양한 값을 넣어보고 양쪽이 정말 같으면 참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숫자를 넣어봤는데 양쪽이 같지도 않은데 같다고 구라를 치는 거야. 그럼 그럴 땐 거짓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주어진 식에 x에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x에 1을 넣어주면 이 x-1
3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근데 보니까 그러면 이 왼쪽이 얼마가 나오냐면 2 빼기 1이잖아. 그쵸? 이렇게 2 빼기 1이니까 1 나오네요. 그죠? 자, 1과 3이 같어, 안 같어? 절대 안 같지. 그쵸? 1과 3이 같다고 구라를 치는 거지. 그쵸? 이게 뭐야? 거짓 되겠습니다. 거짓. 오케이? 자, 같은 식인데 내가 x에다 이번에는 2를 넣었어요. 자, 2를 넣어보면 2x, 그지? 마이너스 1, 3인데요. 자, 요게, 4 빼기 1이니까 4 빼기 1이면 3이잖아. 그쵸? 3하고 3 진짜 같은데? 그지? 진짜 같은 걸 같다고 했어요. 이럴 땐 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들어있고, 그지? 그러니까 등식 하나가 주어졌는데 미지수가 들어있어요. 그치? 그리고 내가 x에다가, 이 미지수 자리에다가, 어떤 숫자를 잘 넣으면 참이 되고요. 잘못 넣으면 거짓이 되지. 그치? 이렇게 왔다 갔다 방정맞은 등식을 우리는 원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 방정맞다의 방정이 방정식의 방정은 아니에요. 그냥 쌤이 기억이 오래 가라고 그렇게 정리해 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잘 넣으면 참이 돼요. 아니면은 잘못 넣으면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하, 그럼 봐봐. 이 중에서 참이 되게 해준 값 있잖요. 그치? 자, 참이 되게끔 해준 값은 누구예요? 이거잖아. 그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근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건 주로 3학년 때 많이 써요. 자, 이게 거짓이 되게 하는 요 값 말고 참이 되게 해주는 미지수 값 있죠? 요걸 우리는 방정식의 해라고 해요. 그래서 해가 주어지면 얘들아 이 미지수 자리에 대입하면 반드시 참이 된다는 거 깎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는 누구야? 그러면 x는 2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요. 자, 나중에 시험 문제 중에는 여기 막 이런 거 a 같은 거 막 섞어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놈의 해가 뭐 예를 들어서 x는 2야 요딴 표현 나올 거거든. 그러면 요 해라고 주어지면 항상 요 자리에 대입하면 참 될 거라는 거. 오케이. 요거는 어떤 방정식일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또는 고등학생이 돼도 언제나 해다 그러면 대입했을 때 참이 되거든요. 쌤이 그래서 3년 내내 이걸 강조를 할 거예요. 자,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그래서 방정식인 것을 골라라, 아닌 것을 골라라. 요거는 시험에 하나는 꼭 나오거든요.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댔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일단 반드시 등식이어야 돼. 그래야 양쪽 좌우를 비교를 하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숫자를 넣어볼 수 있는 미지수가 들어있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쌤이 뒤에 등식의 성질을 알려주고 나서는 이제 이 미지수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미지수가 죽는지 안 죽는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알려드릴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방정식은 오직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등식 또는 미지수가 살아있는 등식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미지수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등호 있는지 확인해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의 해라는 건 뭐라고요? 자, 방정식의 해는요. 한번 또 정리할게요, 감독님. 자, 방정식의 해는요. 어떻게 대입하면 반드시 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쌤이 맨날 해다 대입하면 반드시 참이 돼요. 그치? 그래서 앞자 따서 해대참, 해대참. 뭘 그렇게 자꾸 해대 참 하면서 3년 내내 얘기합니다. 오케이? 계속 들을 거예요. 그래서 해라고 나오면 항상 요 x 자리, 미지수 자리에 대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 방정식하고 항등식을 살짝 비교하면서 볼게요. 자, 같이 잡으면 너무 좁은가요, 감독님? 방정식하고. 오케이. 자. 비교하면서 볼게요. 방정식은 얘들아 내가 x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식이 같은 식인데 거짓이 될 때도 있고 참이 될 때도 있고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항등식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어요. 이딴 식이 있어. 자 이거는 우리 정리하는 거 배웠네요. 그치? 이 앞에 1 숨겨져 있어요. 앞에 계속 언능 더해서 공통 문자를 붙여주면 이렇게 나오지. 그쵸? 그 다음에
뭐 봤더니 오른쪽도 똑같이 생겼네. 그치? 미지수가 일단 들어있고 등식이긴 한데 근데 얘들아 근데 어떻게 양쪽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미지수가 있긴 하지만 내가 미지수에 어떤 값을 넣느냐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양쪽은 무조건 똑같이 나오죠. 양쪽이 완전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죠? 내가 x에 1 넣어도 양쪽 3으로 같고요. 참이고요. 내가 x에 2를 넣어도 6 하면서 또 참되죠. 그치? x에 3을 넣어도 그래도 양쪽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생김새가 완전히 같으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요럴 때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런 애들은 항상 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지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요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항등식은요,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에요. 방정식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방정맞은 등식. 그죠? 항등식은 언제나 참이야. 항상 참이 되는 등식. 오케이? 근데 항상 참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 좌변, 우변이 얘더라 생긴 모양 봐봐요.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치? 완전히 모양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렇게 그 데칼코마니 기억나요? 이렇게 이렇게 한쪽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칠한 다음에 가운데로 딱 접어서 탁 찍으면 이쪽에 똑같이 생긴 놈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는 데칼코마니로 하면 3x가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 근데 그냥 데칼코마니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좌우가 완전 똑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좌변 모양하고 그 다음에 우변 모양 요 생김새가 완전히 똑같은 그러한 등식. 그럴 때는 미지수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항등식인 걸 골라라 또는 항등식이 되도록 뭐 A값, B값을 정하여라.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오케이. 자, 자막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항등식은 얘들아 좌변 모양하고 우변 모양이 같아요. 그래서 양변의 모양이 완전히 일치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어거지로 말하자면 데칼코마니로 기억하면 쉬워요. 오케이? 자, 근데 단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심할 거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틀려요. 자, 보니까 여기 정리하면 3x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쪽을 보니까 3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거지, 그지? 요거는 얘들아 미지수가 들어있는 항까지는 모양이 똑같아요. 그치? 근데 오른쪽에 어떻게 되어 있어? 플러스 1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x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오른쪽이 항상 1씩 크게 나오죠. 그치? 아니 여기다가 예를 들어 1을 넣었어요. 그럼 여긴 3, 3 똑같은데 여기에 1이 달려있으니까 이쪽이 4가 되잖아. 그쵸?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겠지.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절대 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항상 거짓입니다. 이거는 항상 거짓인 등식이에요. 막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 그렇진 않은데 항등식은 아니라는 거, 특히 방정식도 아닙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그 용어를 따로 쓰기 때문에 이런 항등식은 얘들아 또 이것도 마찬가지고 방정식에 넣지 않아요. 아시겠죠? 방정식은 반드시 x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항상 참이고 이건 항상 거짓이에요. 방정식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얘들아, 이 구분을 할 때, 자, 생김새를 보고요. 미지수가 들어있는 등식 중에서 좌우변 모양이 이거는 완전 똑같지 않지. 그쵸? 요거는 방정식인 거고요. 좌우변 모양이 완전 똑같아. 이건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처럼 x 부분이 똑같지만 여기 살짝 달라서 절대 좌우가 같아질 수 없는 게 항상 거짓인 등식이고 어떻게 구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짠. 자, 먼저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는 건 얘들아 나중에 우리가 활용 문제라는 걸 풀 거거든요. 방정식 활용 문제 풀 때 그때 그 기초가 돼요. 이게. 이렇게. 자,
x에 6을 더한 값은 10이다 그랬지, 그죠? 자, x에다가 6을 더했더니 10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의 8배에서 5를 빼면 그랬어요. x의 8배, 그럼 어떻게? x 곱하기 8이잖요? 그러면 간단하게 8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여기에서 5를 뺐더니 11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사탕이 x개 있었어요. 자, 친구한테 5개를 주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랬더니 12개가 남았대요. 원래 x개 있었는데 5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줄었지. 그쵸? 그래서 x-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12개. 등호를 사용한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방정식, 그 다음 항등식, 그리고 둘 다에 해당하지 않는 거 X 표시하래요. 자, 보니까 미지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등식이에요. 그죠? 좌우 완전 똑같아? 아니지. 내가 X에 잘 대입했을 때만 참 돼요. 이런 게 방정식이고요. 자, 요거는 앞에 얻는 거에서 x, 그치? 그리고 나서 비교했더니, x 부분은 똑같은데 여기가 만날 1이 커. 그치? 절대 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항상 거짓. 그치? 항상 거짓인 등식이고요. 요거는 당연히 방정식 아니고 항등식도 못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분배. 3x-6이고요. 이런 게 뭐라고? 완전 똑같이 생겼잖아. 이게 항등식. 괜찮나요? 오케이. 자, 우리 지금 처음 배울 때 요거 은근히 용어 좀 힘들어 하거든요.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자, 3-1 볼게요. x는 3이 해가 되는 것을 모두 찾아라 그랬어요. 자, 쌤이 뭐라 그랬어요? 해다 그러면 이게 해가 되려면 뭐 했을 때? 대입했을 때 참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쵸? 자, 그래서 x자리에 대입을 해서 양쪽이 정말 같은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x에 3 넣었을 때 뭐가 돼? 마이너스 1이지. 얘하고 얘가 같아? No. 그죠? 이거 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3을 넣어주면 여기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럼 왼쪽은 9예요. 여기다가 3을 넣어주면 자, 6에다가 3 더하니까 9랑 9는 정말 같잖아. 그쵸? 이런 게 참이야. 이게 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에 3을 넣어보면, 여기다 3을 넣어보면, 여기 곱하기 생략되어 있어요. 5 더하기 6 되는 거니까 11이고요. 여기다 3을 넣어주면, 15에서 4를 뺐으니까 11. 맞지? 그죠? 이게 이것도 참이네요. 이것도 해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x에 3 넣으면 이쪽은 0이에요. 3 넣으면 요거는 약분 시작하면 1이에요. 같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거짓. 해가 아니란 얘기지. 되나요? 자, 따라서 해가 되는 건 2번과 3번입니다. 해라고 하려면 주어진 등식을 반드시 참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 해대참, 해대참. 아시겠죠? 자, 일단 개념 사실 3까지 한 방에 모두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개념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등식의 승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등호가 들어있는 식의 성질이에요. 자, 등호가 들어있으면, 이러한 성질이 있다, 이런 걸 써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하고 2가 있어요. 얘는 당연히 같잖아. 그쵸? 이렇게 정말 같다고 이렇게 말하면 요거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성립하는 등식이거든? 그럼 만약에 쌤이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1씩 더했어요. 그럼 그래도 등호가 여전히 맞을까요? 성립할까요? 뭐 어때요? 3 똑같잖아. 그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게 저울처럼 우리 그 교재에 이게 그려져 있는 그림처럼 이게 저울 양쪽에 이게 평형이 딱 맞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균형을 딱 이루고 있어요. 그럼 양쪽에 똑같은 걸 하나씩, 같은 무게를 하나씩 얹어도 여전히 저울은 수평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대신에 얘들아 만약에 한쪽만 더했어. 그럼 같아? 아니지. 그지? 한쪽만 더하면 여기는 3대 2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등식의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등식의 양변에다가 뭔 짓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1을 예를 들어 그럼 빼볼까? 어때요? 1 여전히 똑같죠? 그죠? 만약에 양변에다가 2를 곱해봐봐. 자, 그러면 4 똑같죠? 그죠? 아니면 이번에는 2로 나눠볼까요? 1 똑같지, 그죠? 아, 등호가 있으면 이런 짓이 다 허용되는구나. 양변에 똑같은 짓을 하기만 한다면 이런 게 다 가능하구나. 자, 어떻게? 원래 A랑 B랑 같다면 요 같은 상태에서 양변에다 똑같이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여전히 성립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하고, 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 성립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엔 양변을 같은 수 C로 나눠도 등식 성립하는데 단 이때는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얘들아 0으로는 나눌 수가 없어요. 0으로 나누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누는 수는 절대로 0이 아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수로 이렇게 뭔가 할 때는 우리가 0으로 나눌 일이 없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요 단계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같은 수 C로 이렇게 막 예를 들어 나눴어. 근데 C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으면 틀린 보기예요.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요런 게 나누는 거에는 반드시 C가 0이 아니라는 표현이 함께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등식의 성질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딴 게 없어. 그냥 얘들아 반드시 양변에 같은 짓, 양변에 같은 짓을 해야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한쪽에 1을 더했으면 반드시 오른쪽도 같은 수 1을 더해주기만 하면 등호 여전히 계속 쓸 수 있다고. 등식이 성립한다고. 오케이? 자, 근데 대신에 나눌 때 요거 조심하라 그랬지, 그쵸? 자, 쌤이 이따 개념 정리해줄 때도 눈가리를 함께 붙여줄 건데 주의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나눌 때는 얘들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야 합니다. 아시겠죠?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되는 거야. 알겠죠? 기본적으로다가 0으로는 나눌 수 없다는 거. 오케이. 자,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요 등식의 승질을 이용하면 방정식의 해를 훨씬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좀 전에는, 자, 일단 쌤이 방정식의 해다. 그럼 뭐라 그랬어? 대입했을 때 이 주어진 등식을 참이 되게 해주는, 그치? 미지수 값이 바로, 해잖아요. 그치? 근데 그 해를 이렇게 막 대입 이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지. 그치? 아니, 참 나올 때까지 그 수많은 수들 중에서 막 계속 대입해서 찾을 수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요 등식의 성질을 배운 이후부터는 등식의 승질을 이용해서 이제 방정식의 해를 찾을 건데,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간단한 것부터 해볼 건데, 근데 이거는 얘들아, 암산도 가능하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X라고 써 있어서 그렇지, 생각해봐. 네모에서 6을 뺐더니 2가 됐어요. 우리 네모로 들어있는 거 이거 해본 적 있죠, 그죠? 사실 옛날부터도 초등학교 때도 했는데, 여기가 빼기 6이에요? 그럼 반대. 그러니까 네모에서 6을 뺐더니 2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네모는 원래 2에다가 그럼 6을 더해서 구하잖아. 원래 이렇게 구했잖아, 초등학교 때. 그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 얘를 만족하는 네모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왼쪽에 네모만 남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왼쪽에 네모만 혼자 있게 하려면 네모 주변을 죽여야 돼. 오케이? 근데 빼기 6이라고 되어 있으면 요거를 죽이는 방법은 더하기 6 하면 되죠. 그죠? 근데 방금 등식의 성질에서 뭐라 그랬어? 등호에 있을 때 양변에 반드시 같은 짓을 해주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쪽만 6 더하면 안 된다? 오른쪽도 6을 더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죽는 거지. 이게 죽잖아요. 그리고 네모만 남아요. 그럼 2 더하기 6 하면서 네모는 얼마구나? 8이구나. 근데 해봐. 8에서 6을 빼야 2가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 단지 이 네모 대신에 x가 써 있는 것 뿐이고요. 그냥 계속 목표를 어떻게 잡냐면 어떤 방정식이 주어지고 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x에 대한 방정식의 해는
바로 x값이에요. 이 x의 자리에다 뭘 넣어야 이게 참이 돼?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이걸 만족하는 따라서 그지? x값은 얼마야? 하고 다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등호의 그러니까 요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 등식의 왼쪽에 x만 남기는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오케이. 자, 그니까 이거 x 혼자 있고 싶어. 얘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6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죽는 거고요. 자, 그러면 x는 2 플러스 6이 됐는데 그래서 8 나왔어요. 근데 쌤이 요거를 한 번만 다시 쓸게요. 자, 그러면 x는 한 다음에 이쪽이 2 플러스 6이 됐어요. 자, 따라서 x는 8을 넣으면 참이 되겠구나. 이와 같이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간단한 방정식은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제 제일 그러니까 조금 더 더럽게 나온 것도 해결해 나가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얘들아 이것은 마치 여기까지 보고 할까요? 자, 이거 x는으로 하고 싶어. x 혼자 했고 싶어. 그 어떻게? 뿔3을 죽여야 돼. 그러면 그렇지. 3을 빼주는데요. 반드시 양쪽이 똑같이. 그러면 자 훅훅 죽고요. 요거는 x 됐어요. 오른쪽이 8 빼기 3이 돼서 따라서 x는 얼마구나? 5구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5를 넣어봐봐. 5 더하기 3 하면 8 딱 맞잖아. 그쵸?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얘들아 지금처럼 쌤이 요거를 암산을 못해서 이렇게 쓴 게 아니겠지? 그치? 봐봐. 이것은 마치, 자, 원래 왼쪽에 x-6이 있었는데, 지금 요 x만 왼쪽에 남았잖아요. 이것은 마치 요 놈을, -6 이 놈을 얘들아, 이쪽으로 훅 보내준 것처럼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넘겨버리는 거야.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넘기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6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마치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6으로 건너오는 것 같죠? 그지? 봐봐. 요거 그대로 들어서 일로 보내서 x만 남았어요. 근데 일로 오면서 뭐 어떻게 돼? 뿔 6으로 붙잖아. 그쵸? 그렇구나. 한 번 더요. 요거 x만 남기기 위해서 이걸 이쪽으로 훅 넘겨버려요. 그러면 뭐지? 이렇게 x만 남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3으로 건너오잖아.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그쵸? 사실 이건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한 건데 자꾸 이렇게 해보니까 마치 요 놈을 훅 넘기는 거랑 결과가 같더라. 단 넘기면서 반드시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쵸?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이 등식에 왼쪽에 있던 걸 오른쪽으로 또는 오른쪽에 있던 걸 왼쪽으로 이렇게 이사 보내주는 걸 우리가 이항이라고 해요. 항을 이사, 옮기는 거예요. 오케이? 단 이항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넘겨야 된다는 거. 오케이? 사실 이항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요거를 미리 살짝 감을 그러니까 다다음 시간에 개념에 배울 건데요. 살짝 미리 감을 잡는 게 좋습니다.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단 부호만 잘 바꿔주면.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우리 쌤이 아까 방정식 하면서, 미지수가 살아있는 등식이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잠깐 이항의 개념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자, 이 양쪽에 완전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항등식이었잖아. 그쵸?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한쪽으로 이렇게 다 몰아준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3x 미지수 부분이 똑같이 생겼잖니? 그쵸? 그러면 이 항을 하면 어떻게 될까? 요만 넘겨볼게요. 요만 넘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x 이렇게 있고, 자, 이게 넘어올 때 쌤 뭐라 그랬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넘어온댔지. 그쵸? 이렇게 넘어와요. 그치? 뭐 여기까지 넘긴다면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럼 봐봐요. 이것도 죽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지수가 원래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결과적으로 왼쪽으로 다 싸그리 옮겨버리면 죽어버리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건 미지수가 죽는 건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항등식이거나 아니면 항상 그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넘겼는데도 사실 미지수가 죽지 않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미지수 부분이, 이 부분이 개수가 좀 달라요. 다른 경우에는 넘겨도 죽지 않거든요. 이렇게 완전 똑같아야지 넘어오면서 부호 반대로 오면서 이게 죽는 거지. 그쵸? 오케이. 그래서
꼭 굳이 왼쪽으로 넘겨서 확인할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한 번에 쭉 정리해서 확인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한 거 중에 그런 게 없었지만 다음 시간만 돼도 미지수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이렇게 죽지 않아요. 미지수가 죽지 않아야 되니까 쌤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랑 만약에 2x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이거 완전 똑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이건 항등식 아니고 방정식이야. 근데 얘는 미지수가 살아있다고요. 정리를 하더라도 살아있어요. 볼까요? 자, 이쪽으로 만약에 넘긴다면, 넘겨준다면 밑에 써도 되나요? 3x 플러스 1 한 다음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로 가지, 그치? 이렇게요. 뭐 이거 동류항 정리하더라도 1x 하면서 미지수가 살죠. 죽진 않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방정식은 절대로 미지수가 죽지 않습니다. 완전 죽지 않아요. 오케이? 그거 쌤이 참고로 이 항을 설명하고 좀 알려주려고 쌤이 요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것까지 얘기해서 좀 괜히 어려워졌나? 아니지?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 볼게요. x는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나누기로 되어 있잖아. 그쵸? 이거 사실 x 나누기 7이에요. 나누기를 없앨 수 있는 건 곱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도 7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반드시 양변에 똑같은 짓을 해야 된다고요. 그쵸? 그러면 샥 약분되죠? x만 남았죠. 그 다음에 4, 7에 28 이렇게 되죠. 그죠? 실제로 여기다 28 넣어보면 약분하면 딱 맞습니다. 그죠? 딱 맞다는 건 얘네들이 지금 해란 얘기예요. 왼쪽에 있는 방정식에.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렇게 딱 붙어 있다는 건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어. 항상 반대로 해서 없애시면 돼요. 죽이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5로 나눠줘야죠. 그죠? 아하. 따라서 샥샥 약분하고요. x는요. 그럼 약분해주면 마이너스에다가 4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렇구나. 그럼 얘들아, 여기 배운 걸 종합해서, 자, 이걸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볼 건데, 자, 쌤이 뭐라고요? 식이 아무리 들어와도 항상 x는으로 정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쵸? 자, 그러면 x는으로 x만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럼 x가 안 들어있는 건 넘겨버려요. 1을 양쪽에 더했다고 해도 괜찮아. 자, 그러면 이쪽에 3x만 남죠. 쌤이 1로 넘어오면 뭐라 그랬어? 플러스 1로 온다 그랬죠. 자, 그럼 5 더하기 1이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x는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뭐 어떻게? 이거 붙어있다는 얘기는 약분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반드시 양변에 똑같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샥샥 약분하고요. x는 얼마구나?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2 넣어봐요. 그러면 3이 6에서 1 빼면 5 딱 맞습니다. 오케이?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얘들아 일단 여기에서 이제 정리요. 자, 방정식을 풀어라 또는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이 원래 미지수값 x값이 바로 해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걸 구해내야 되니까 x는으로 정리하라는 거. 오케이? 자, 봐봐. x는 얼마? x는 얼마로 정리하잖아. 그치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다다음 시간에 개념할 때 배우겠지만 쌤이 이항이라는 걸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살짝 미리 보기로 자, 이항 뭐라고? 이항은요. 뭐만 조심하면 돼? 부호를 바꿔서 옮겨야 돼요. 그쵸? 자, 부호를 바꿔서 다른 편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이항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괜찮나요? 그러면 잘 풀릴 거야. 자, 어떻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 거예요. 자, 이걸 참이 되게 해주는 x값을 찾고 싶은 거랬지? x 주변을 찾으면 죽인다고. 그쵸? 자,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얘를 넘겨도 괜찮은데 그냥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빼기 2니까 더하기 1을 양변에 똑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거 뭐니? 플러스 2 했다는 건 뭐니? 자, 가에서 사용한 등식의 성질은 뭘까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는 성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거 죽고요. 여기가 6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3으로 나눠줄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나눠서 샥샥. 그리고 여기는 x는 2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때 쓰인 등식의 성질은 뭘까요? 자, 등식의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말로 이렇게 길게 쓸 때는 0이 아닌 이란 말은 꼭 들어가야 돼요. 나눌 때는. 자, 그러면 조금 더 풀어볼게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이 연습할 거예요. 자, 방정식을 풀어라. 이걸 참이되게 하는 x값을 각각 구하여라. 즉, x는 얼마인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x 주변을 없앱니다. 그러면 얘를 죽이기 위해서 4를 양변에 더해 주거나 얘를 넘겨서 뿔 4로 옮겼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지. 그쵸? 그럼 10 나오는 거고요. 아, 이거 약분. 그치? 샥샥. 그럼 x는 5를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되는구나. 10 빼기 4. 딱 맞죠? 그쵸? 자, 그 다음 요거를 이번엔 넘겨볼게요. 넘기면 빼기 1로 온다 그랬지. 그쵸? 이거 없어지고요. 그치? 자, 그러면 얘랑 똥풀. 그럼 마이너스 3이지? 그치? 자, x는 할 건데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 건 곱하기로 약분. 이렇게요. 반드시 양변에 똑같이. 자, 그러면 따라서 x는 부호 마이너스에다가 9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짠! 괜찮네요. 그쵸? 방정식이 막히면 얘들아 요 이후 과정부터는 특히 이렇게 2학년, 3학년 다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요 연습을 정말로 탄탄하게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개체 문제 푸는 것까지도 꼭 꼼꼼하게 다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아마 더 다양한 유형을 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오게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저 뒤에 가면 계산력 집중 연습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연습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3고가 아니고 오늘은 2고까지만 할 거지, 그쵸? 그래서 오늘 배운 개념을 모아서 쌤이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짠!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수학이 들리기 시작하죠? 두고. 자, 등식 뭐라고? 같은 걸 나타내는 식이라고요. 그죠? 같은 건 누가 나타내? 등호. 그죠? 이렇게 생긴 기호를 우리 등호라고 하는 거죠. 등호가 들어간 모든 식이 다 등식이야.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좌변, 오른쪽 우변, 그죠? 합쳐서 양변 용어 정도 보시고요. 자, 등식 중에서 미지수가 들어있어요. 그치? 그래서 미지수에 내가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방정맞은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x에 이게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거짓이 되기도 하고 참이 되기도 하지. 그쵸? 근데 이렇게 참이 되도록 해준 요 미지수 값을 우리는 해라고 부른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해는 얘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해는 주어진 식의 미지수 자리에 넣어주면 항상 참이 된다는 거. 해대참도 꼭 기억하시고요. 방정식인 것을 골라라. 요런 것들은 요 관련된 건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주의해서 보시고요. 얘랑 항등식이랑 비교할게요. 자, 항등식은 어떻게? 미지수가 있긴 있는데 양변이 완전 똑같이 생겼네. 그죠? 그래서 미지수 값에 상관없이 언제나 뭘 집어넣든 맨날 같아요. 양쪽이 항상 참이에요. 자,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 양변 생긴 게 반드시 완전 똑같아야 돼요. 즉 좌변의 모양과 우변의 모양이 같아요. 이걸 기준으로 양쪽 같아 데칼코마니로 기억하면 쉽다 그랬고요. 항등식 관련한 문제도 무조건 출제됩니다. 오케이? 이것도 여기다 붙여드릴게요. 좌변 우변 모양 완전 같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미지수 부분이 완전 똑같은데 여기에 뭔가 더 달려있어서 x에 뭘 넣어도 절대 참이 될 수 없어. 이런 게 항상 거짓인 등식이에요. 얘는 좀 주의하시고요. 방정식에도 항등식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짠! 자,
등식은, 자, 등호가 들어있다면, 등식의 양변에 또 오 같은 짓을 했을 때도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치? 정말 같은 짓을 해주기만 한다면, 맞죠? 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하고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하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여전히 성립합니다. 등호 쓸 수 있어요, 계속. 자, 나눌 때는 0이 아니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그죠?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거. 자, 요거 없으면 틀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잘 봐두시고요.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쉽게 구해낼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방정식을 요걸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x만 남기기 위해서 주변 커터를 죽인다, 없앤다라고 생각하고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거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6을 더하고 얘는 양변에다가 3을 빼주면 되는데 이것은 마치 요 놈을 이렇게 넘겨서 바꿔서 넘기는 거와 똑같더라. 그죠? 이항이라고 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x는 할 건데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곱하기 해서 약분. 반드시 양쪽에 똑같이 곱하시고요. 요건 똑같이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돼요. 붙어있다는 건 곱하기야. 오케이. 자, 요거 먼저 넘기시고요. 그 다음 3으로 나눠서 마무리 해주면 되겠고요. 방정식을 푸는 과정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쉬우니까 쌤이 이렇게만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번 x는으로 정리하는 걸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깨끗한 책에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열심히 한 다음 쌤한테 무한 자랑하러 찾아오세요.